어느 날 뉴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병원들이 처방전 300장에 5억 원을 약국에 요구하거나 약국에서 병원에 3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인 처방전이 나온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는 2021년에 나온 것이었는데 문제는 2024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뉴스인데요.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의사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벌써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대생 증원 2,000명이라는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라는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고 달린 댓글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내과에 갔는데 한 번에 먹는 약을 11개나 처방받았다는 문의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한 회원은 댓글에 죽을 병 걸렸냐, 약 업계 오래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고 약사 회원은 과한 것 같다, 약이 중복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연락하면 의사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 회원은 법망을 피하는 미꾸라지 같은 처방이라며 의사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약국에 피해주기 작업이 들어간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문의를 남겼던 회원이 마지막에 남긴 결론은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의사로부터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고 약사가 병원에 연락해서 처방전이 이상하다고 하면 의사들은 욕을 하면서 괴롭히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뉴스에 나온 기사와 같은 행태가 현재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한 간호사의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호사 업무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 의사의 오더 받기라면서 그 작업을 오더 거르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의사의 처방을 간호사가 알아서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더 거르기란 의사가 아무렇게나 낸 처방을 간호사가 알아서 거르고 심지어 의사 아이디로 처방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수정 오더, 즉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일일이 의사한테 확인하면 의사들은 그때서야 입으로만 처방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자가 40명이면 무려 30명 정도의 오더를 간호사가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은 자기가 해놓고 간호사에게 처방 내용을 따지는 것이 의사들입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도 처방 내용을 고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 병원 99%에서 발생한다면서 이 업무만 줄거나 없어져도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반은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더 거르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의사들의 처방전 오타는 일상이고 자신이 처방을 잘못 냈음에도 간호사가 오더를 제대로 거르지 않으면 의사들은 보복성 오더, 즉 심하게 잘못된 처방을 낸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알아서 오더를 거르라는 한마디로 갑질로 엿먹이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의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현재 의사들이 의대생 증원에 왜 반대하는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자신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권력과 돈을 더 많은 사람, 즉 다른 의사들과 나눠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내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약국에서 받는 돈도 다른 의사와 나눠야 하고 간호사와 약국에 대한 갑질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 2,000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봉직에, 즉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현재 의사들이 왜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실과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자격을 얻게 된 의사입니다. 의사 면허 획득 후 별도의 전문의 과정, 즉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의원을 개업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로서 임상실습 수련을 받습니다. 인턴을 마치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련 과정에 있다 보니 대우가 열악하고 근무가 매우 힘듭니다.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특정 분과의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의 의료대란 중심에 있는 전공의는 전문의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대생이 증원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입도 권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른 직업을 갖겠다며 사직서를 낸 것입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즉 전공의와 전문의도 많고 또 소신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본인보다 한참 어려도 의사들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 때문에 엄청난 공부량을 통해 의사가 된 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의 질병과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 선생님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